좁은 냉장고 속 모든 재료에서 만든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게. 챙긴다. 맛과 멋, 그리고 건강함까지. 만들어 볼수록 빠져드는 포프리쿡.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와주셨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 특별히 그 포프리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제가 그 파워 FM이라고 그 이수경 아나운서가 아침에 하시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걸 화요일마다 좀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들으시고 포프리에서 강의한다는 거 아시고 와주셨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젊으셔요. 젊으시고 참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 얼굴이 씁쓸하네요. 네, 정말 우리는 안 감사하냐. 네? 저는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요. 요즘 그 게시판에 보면 포프리 게시판에 보면 되게 감사하다, 고맙다는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포프리 사장님께도 감사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포프리 사장님 뭐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 초기에 나왔는데 언짢더라고요. 뭐 포프리 사장님 잘생기면 뭔 상관이에요? 뭐 그냥 강의는 강의일 뿐인데 뭐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아주 조그맣게 라디오로든 방송으로든 어떤 삶의 희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예, 그냥 가겠습니다. 이게 감독님 이게 옷 컬러가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예, 그래가지고 아니 자꾸 이게 내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게 자꾸 내리면 이게 빤스 보이거든요. 이게 좀 그래가지고요. 이게 원래 컬러 그래서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산지 오래됐는데 이게 자꾸 이게 내려오네요. 엄마가 사준 건데. 근데 뭔 얘기 하려고 하다 까먹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아주 저가 그 사람이 다 힘든 시기가 있지만 저는 그 조금 한번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그리고 자살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늘 스크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살한 분들이 또 이렇게 뭐 TV로 나오면 또 마음이 좀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으니까 다른 게 있더라고요. 요거 한번 그래도 한번 알고 가보시죠. 나는 자살을 해야 되겠다고 좀 심각하게 마음을 먹거나 난 시도를 했는데 좀 미수에 거쳤다. 나 솔직히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분, 솔직히 손 한 번만 우리 들어. 심각하게 난 잘. 그래요? 네. 그러세요? 진짜로 계시네요. 저는 이제 언제 그랬냐면요.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이제 대학 재수해서 떨어지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살한 이야기가 이런데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열등감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또 좀 청각장애도 있으시고 그리고 저희 엄마는 자존심이 아주 세세요. 그래서 아버지 청각장애인 그 등록을 3년 전에 했어요.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지가 이제 않아 하시더라고요. 되게 자존심 엄마 되게 세시거든요. 엄마는 자존심이니? 엄마는 항상 자존심. 사람하고 되게 친하다가도 누가 한번 딱 털어지면 평생을 안 보시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자존심 딱 이렇게. 엄마는 이제 있는 게 살하고 자존심. 이렇게. 돈도 없고 엄마는 남편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있지만 남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엄마 항상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배경에서 저희 집이 또 이렇게 대학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자식이 6명인데요. 그래서 학력에 대한 열등감. 또 그런 게 많아 있었고, 또 초등학교 가서 친구를 집에 데려왔는데 친구가 저희 아버지 목소리를 듣더니 왜 너희 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하냐고 그랬어요.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은요, 소리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한 번도 친구를 집에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데려왔다가도 아버지가 오실 시간이 되면
막 서둘러가지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친구를 보내버려요. 그렇게 좀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열등감과 자존심이 짬뽕이 되면서 인간이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목소리나 바뀌어요. 행동이. 인간은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오버쟁이가 되거나 아니면 회색빛이 돼버립니다. 자기 색깔이 없어져 버려요. 네. 그래서 회색지대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어른이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 난 이제 울지도 않고 나는 기뻐도 크게 웃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운데 이렇게 막 하하 웃는 사람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 대단한 거예요. 즐거워도 안 웃거든요. 막 이렇게. 그리고 슬퍼도 안 우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네. 저는 이제 그런 게 점점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막 웃기는 척. 이렇게 막 항상 웃겨줬어요. 웃은 게 아니라 웃겨줬어요.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웃겨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제 현실과 제가 맞닥뜨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내 이 복잡다단한 현실과. 그렇게 막 웃겨줘가지고 맨날 막 애들 만나면 막 지시왕왕왕 나 꽁꽁꽁꽁 꽁꽁꽁 항상. 네. 그리고 막 이제 이렇게 무슨 교회 모임 중등부 고등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문학의 밤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 되게 예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우리 집하고 집이 반대 방향이에요. 그 항상 반대 방향인데 집 이사했다고 하고 바래다 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여학생이 웃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안 예쁜 여학생이 오빠 바래다 주려고 했더니 우리 집 이사했다고 그랬어요. 이사. 이민 갔다고 그랬어요. 이민. 나는 널 못 바래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재미있게 그렇게 살았어요. 막. 그런데요. 이제 대학 시험 보고 떨어졌어요. 제주대학교 보고. 그래서 이제 재수를 했죠. 뭐 특별하게 난 공부를 해야 되겠어 이래서 재수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거라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마땅한 다른 대안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대를 시험 봤는데 그때도 자기의 의식을 갖고 한 게 아니라 왜 봤냐면 그때 OA 학과를 봤어요. 사무자동화. 그러니까 그냥 사무자동화 되면 내가 일 안 하고 그냥 사무가 자동화 돼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좀 불량한 마음으로 한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만 사기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 안 하고 자동해 돼가지고 뭐가 돈 얻어보려고 하는 거. 그런 여자, 그런 남자만 사기당하는 거거든요. 저 그런 불량한 마음으로 그냥 OA과 쳤죠. 그게 떨어져 버렸어요. 전문대인데. 완전 겸손한데. 이름도 알리지 않는 그런 대학인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자살하려고 했던 그 시점에 삼수 해가지고는 이제 합격했죠. 해병대. 해병대가고 이제 재수해가지고 이제 떨어져서 이제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넌 어떻게 재수해서도 전문대를 떨어지냐?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애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집안 분위기도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요. 근데 그 엄마의 눈빛이 뒤져라. 이렇게. 나가서 뒤져라. 밥 먹는 것이 아깝다. 그런 느낌 받아보신 분들 계시죠? 너는 참 밥 먹는 것이 아깝다. 너는 진짜 참 한심하다. 이런 눈빛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이제 제 자신도 가장 중요한 건 제 자신도 나는 왜 남들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걸 바라지도 않아요. 남들 하는 만큼도 난 못하나. 그게 항상 저를 힘들게 했어요. 남들보다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들 하는 만큼도 못하나. 때가 되면 시집 가야 되고 때가 되면 장가 가야 되고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웬만하면 다 대학 가고 근데 너는 왜 남들 다 하는 결혼인데 너만 갔다가 오냐. 입학보관 년아. 한 번 갔다 와도 되는데 두 번, 세 번을 왜 갔다 오냐. 왜 남들 하는 것만큼도 못하냐.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저를 너무너무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그때가 되니까요. 그렇게 한 3개월, 4개월 되니까 내 존재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들은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인간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옷장에도 보면
쓸만한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옷들은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리잖아요. 네. 저희 집에 버려주세요. 쓸만한 거 골라서 이제 입으려고요. 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잘 잊어버리는 물건들은 자기가 가치 안 두는 물건이에요. 맨날 잊어버리는 사람 있어요. 네, 뭐 이렇게. 근데 우산도 되게 비싼 거 하나 사봐요. 간수합니다. 백도 비싼 거 사보세요. 잘 간수해요. 펜도 막 영업하시는 분들 막 펜 있잖아요. 그 몽블랑 전 그거 막 학용품인 줄 알았어요. 전부 막 뭐 어떤 외국계 보험회사 갔더니 전부 몽블랑이야. 막 협찬을 받나? 이게 어떻게 되나? 그런 것도 비싼 건 잘 안 잊어버려요. 근데 싼 거 막 그런 거 뭐 마음속에도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 싼데 어차피 뭐 잊어버리면 또 사지 뭐. 근데 이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값어치가 없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탑동이라는 바닷가가 있어요. 방파제인데요. 그 바다를 메워가지고 방파제를 쫙 해놓고 그냥 방파제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 이게 그냥 바다이고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참 희한합니다. 인간이 죽으려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간이 심각하게 죽음을 결심하면요. 죽기 전에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희한해요. 그냥 죽기로 결심했으면 뒤지면 되거든요. 근데 자기의 죽음을 한번 알리고 싶어요. 네. 그 왜 알리고 싶은 걸까요?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겁니까? 죽지 마라. 살아라. 너 거기 있다. 죽으면 안 된다. 너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제일 친하다고 생각했던 1살 어린 동생애가 있었어요. 너무 친해서 제가 다니는 특목고에 애가 이렇게 왔어요. 물론 성적이 안 돼서 오기도 했어요. 근데 걔는 저보다 더 성적이 안 됐어요. 전 전자과, 걔는 전자과 떨어져서 전기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친한 애였어요. 그래서 걔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1시 넘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를 딱 했는데, 나 너무 힘들어서, 나 대학도 떨어지고, 나 죽고 싶어. 이렇게 진실하게 말하기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냐면 맨날 지금까지 지시왕왕왕 막 이렇게만 하던 애가 갑자기 나 죽고 싶어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데도 꼭 한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진짜 너무나 힘들고 나 좀 엄마도 좀 나 지금 죽으려고 왔어 탑동. 근데 걔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섣불리 뭐 탁 이렇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 말을 못하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영화 같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라고! 저는 순간 죽어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까까지는 긴가민가 했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조금은 살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막 교차했거든요. 근데 이제 걔의 그 전화로 나는 뒤져야 되겠다. 제가 얼마나 뻘쭘합니까, 저는 막 엄청 심각하게, 예? 그 얘기를 했는데, 하던 대로 하라고 하니까 너무 뻘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나 끊을게. 그리고는 전화를 딱 끊었어요. 정말 그 공중전화 박스에서 나오는데요. 바람이 쏙 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발걸음이 저절로 바닷가의 방파제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더라고요. 뒤쪽은 이제 뭐 사람들 사는 데고. 그래서 이제 거기 딱 갔는데 방파제에 앉아 있으니까 21살밖에 안 살았는데도요. 처음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진짜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니까 의식을 차리고 공부를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리고 내가 죽겠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어디야? 내가 갈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형 어디야? 이 말을 할 줄 알았는데 하던 대로 하라고. 내가랑 제일 친하다는 애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걔가 너무 밉다가 걔를 그렇게 만든 내가 너무 미운 거예요. 죽자. 뭐 죽자. 그럼 내가 제주도에서 이 바닷가에서 빠져 죽는다 한들
제주도가 그 다음날 크게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여전히 사람들은 차를 타고 어디를 갈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일도 못한, 노무현 대통령 이제 일주기 해가지고 엄청 추모에 열풍이 그쪽은 있잖아요. 봉화마을 3,000명, 5,000명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죽는다고 해서 누가 찾아오지도 않고, 내가 대단하게 살지도 못했고, 죽자. 엄마나 좀 슬퍼하다가 엄마도 잊으시겠지. 그러니까 더 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음이 점점 안개처럼 저를 등 뒤에서 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방파제에 앉아있는데, 저 왼쪽에서 어떤 여자가, 그 여자는 서 있더라고요. 방파제에 이렇게. 저는 앉았는데, 그 여자는 섰어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저는 심각하기 때문에, 그 여자하고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 한 4kg, 5kg 되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 여자가 하얀색 한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위아래로. 머리는 짧았어요. 머리는 짧고, 위아래로 하얀색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여자가 갑자기 치마로 자기 얼굴을 딱 가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얇은 한복이 또 한 장이 있고, 약간 두꺼운 한복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러더니 뒤로 상체를 살짝 빼더니 앞으로 툭 뛰어드는 거예요. 방파제로. 그래서 이러고 딱 봤는데 사람의 형체가요. 이렇게 있었는데 영화 보면 그래픽이 있잖아요. 형체가 딱 떴다가 공중에서 안개가 이렇게 탁 퍼지듯이 중간에서 빡 퍼지고는 바다를 딱 보니까 퐁당이 안 하는 거예요. 형체가 뛰어내렸는데. 전 너무 순간 안 무서운 데서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귀신이다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귀신이냐 이러는데, 저는 좀 안 무더운 데서 이렇게 좀 편안한 데서 내 죽어야지. 내 죽는 마당까지 그냥 무섭게 죽기는 싫더라고요. 아주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그걸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는 살았어요. 좀 삶이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두 개 중에 하나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빠졌으면 물결이 그 정도는 들을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근데 너무 영상은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빠진 것도 아니고 치마를 이렇게 올리고 안에 얇은 치마도 봤고, 그리고 사람의 형체가 뒤로 이렇게 있다가 앞으로 빠진 것도 봤어요. 그분이 모르겠어요. 그 자매님이 어떤 장르의 자매님인지, 귀신인지, 헛것인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죽지 않았어요. 죽지 못했죠. 무서워서. 근데 오늘 이 강의도 이건 일종의 영상입니다. 세상은 다 영상입니다. 네. 귀신이든 실체든. 보세요. 이제 대구에서 오신 분들 이거 보고 이제 KTX 타고 내려가시겠죠. 그럼 내려가는 길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저를 본 건 이건 하나의 영상이에요. 나머지 분들 모두 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겠죠. 물론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어머니가 있을지도 몰라요. 한잔하고 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한 잔을 하든 식사를 하든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면 이건 영상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꼭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전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직 죽을 때는 아니다. 인간은 언제 죽어야 되냐면 너무 좋아서 죽겠다 싶을 때 죽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서 죽겠어요. 인간은 한 번은 그렇게 살아보고 죽어야죠. 네. 죽겠다 싶을 때 죽으면 안 되고 너무 좋아서 죽겠다 싶을 때, 전 그때까지는 인간은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때가 되면 인간이 언젠간 가는데 그때는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너무 죽겠다 싶어서 죽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는 상당히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나오셨건, 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해주건, 소중하게 해주지 않건, 여러분이 프랑스 똥 가방을 들고 다니시든, 검은 봉지를 들고 다니시든, 네. 내가 재혼을 했든, 이혼을 했든, 나이가 먹었는데 결혼을 못했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소중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이제 우리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거예요. 네. 내가 입는 옷의 그 퀄리티가 자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 옷을 입으면 그 옷에 매이는 거예요. 걸음걸이도 이렇게, 걸음걸이도 이렇게. 완전 좋은 옷이야, 진짜. 천한 것들. 프라자야, 프라자. 동방 프라자. 시장통에서 산 옷 입고. 어떤 여자는 지가 이뻐서 지가 소중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쁜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날이 오기 시작해요. 눈꼬리도 자꾸 내려오고. 그러면 아이라인 진하게 해야 돼요. 로레알에서 가르쳐줬어요. 전에 눈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하게. 아이라이너로 하지 말고 애들 크레파스로 해버리세요. 나이 잡수시면 가슴 많이 파진 옷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저희 엄마를 보니까 엄청 안 좋더라고요. 엄마 젊었을 때 제가 엄마 가슴 만지려고 등 뒤에서 엄마! 그럼 엄마 여기 있었거든요? 이제는 엄마 엄청 내려오셨더라고요. 가슴이 허리띠에 있더라고요, 엄마가. 어느 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람은 그 상처가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래, 내 상처가 나구나. 내 사연이 나구나. 난 참 사연 많은 여자인데 그게 나야. 그러니까 그 사연하고 자기하고 딱 붙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성과하고 자기하고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괜찮게 나갈 때는 거만해지고, 괜찮게 나갔다가 괜찮게 못 나가면 비굴해져요. 둘 다 꼴이 사나운 겁니다. 잘났다고 훅가시 넣는 것도 꼴이 사납고. 프라자, 나 완전. 베라가모야, 나 신발. 나 이거 아니면 안 신어. 나 진짜 완전. 그것도 꼴이 보기에 아름답지가 않은 거고. 없다고 비굴하게 사는 것도 인간은 추잡한 거예요. 없는 게 추잡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사는 게, 없는 게 자기의 존재의 가치라고 생각해서 비굴하고 자기보다 이쁜 여자, 잘 사는 여자 인정 못하는 게, 그게 사실은 아름답지 않은 거죠. 이쁜 여자를 인정하는 여자가 훨씬 이쁘기는 어렵나요? 이게 어떻게, 저도 말을 탁 하지는 못하겠네요. 그분들은 훌륭해요. 훌륭해. 예? 자기보다 이쁜 여자를 이쁘다고 봐주는 거. 여러분, 그게 아름다움의 또 하나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 저분 너무 예쁘네요. 어떻게 저렇게 너무 어떻게 나이 먹었는데도 이쁠까? 그걸 인정하는 사람. 자꾸 그거 깎아내리려고. 깎아내려서 자기랑 맞추려고. 완전 고쳤네? 완전 고쳤어. 딱 보면 티나잖아. 딱 보면 몰라. 이게 티 나잖아. 저 가슴 저거 완전 진짜 했구만. 저거 정말. 완전 저거 그냥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자연스럽지 않다고. 나 알잖아. 나 뭐 이런 거. 아니 고치면 저만큼 못 되나 누가. 뭐 다 남편 잘 만나가지고 뭐 고친 거지 뭐. 아유 정말. 제 이 모습이 보기 좋아 보여야. 이거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어머 너무 어쩜 나이 잡수시고 그렇게 아우 정말 좋아 보이시네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을 보고도 다음번에 반드시 하실 수 있어요. 네. 이번엔 제가 운이 좋아서 1등 한 거지만 다음번에 선생님 1등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의 못남과 자기의 잘남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거든요. 전 그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쁜 곳에서도 자유로워지고 질서가 어긋난 거에서도 자유로워지고 그때 사람이 뭐가 찾아오냐면 소통이요. 그러면 이제 부자하고도 친구 돼요. 그러면 가난한 자하고도 친구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업을 해도 잘 되고 살아도 잘 살고 리더십을 발휘해도 잘 발휘하고 서비스를 해도 잘하고 인간관계가 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주 괜찮은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건 확실한 건 우린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우 뭔가 다릅니다. 서로 지금 다. 몸무게도 다 달라요. 지금 앉아있는 의자가 이게 지금 전자저울이거든요. 나중에 통계가 다 나와요. 제 여기로 통계가, 여기로 통계가 다 나와요. 지금. 우린 무게도 다르죠. 고향도 다릅니다. 결혼을 안 한 분도 있고, 한 분도 있고. 또 한 분도 있고. 다 달라요. 하고 싶은 분도 있어요. 또 다시 하고 싶은 분도 있어요. 종교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다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당을 다니고, 누구는 또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있고, 또 종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주 공통적인 것 하나는 우리는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우리를 봐주는 사람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자연을 가까이 하십사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아,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참 인간이 보호받고 있다. 인간이 참 놀라운 선물을 받고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는 간단한 룰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핸드폰은 두고 가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연에 갈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국가의 중요한 인물은 아니다. 이 말을 저는 계속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잠시 전화를 안 받아도 국가는 돌아간다. 아무 이상이 없다. 내가 핸드폰을 잠깐 꺼놔도 밀물은 때에 맞춰 오고 또 썰물은 때에 맞춰서 나간다. 내가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지구는 이때까지 수십억 년 동안 알아서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핸드폰은 잠깐 두는 습관을 하시면 매우 유익하다는 겁니다. 처음엔 반드시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처음엔 그것 때문에 한두 번의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조만간 그 손해보다 더 강력한 마음의 체험이 꼭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하고 가는 것도 좋지만 마지막으로 혼자 가는 것을 해보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 인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홀로 서면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추천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소중하다는 걸 확인받는데 괜찮다는 것. 그래서 핸드폰을 잠깐 놓으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홀로 한번, 혼자가 아니라 홀로 한번 가보시면 인간이 한 번도 홀로인 적이 없고 늘 무언가로부터 케어받고 있고 선물이 항상 내 주위에 있구나. 근데 내가 그거를 확인 못했구나. 이런 거를 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운동화나 그런 거 사실 필요 없습니다. 공원 가셔가지고 또 배때기도 좀 이런 거 치시고 그리고 나무에 또 이런 것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나면 다 10분만 그렇게 걸어보십시오. 아침하고 저녁은 꽤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 소중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가끔은 소중하다고 얘기 한번 해주시고 어색하면 눈빛이라도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색하니까 한국 사람은 당신은 소중해요 이런 말 어색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고객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